자, 중력장에서 우리가 지표가 있으면은 지표에서부터 어떤 높이 H1에 mR이라는 질량이 있다.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만 탁 놓으면 어디 돼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다. 이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 M1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힘을 받으니까 떨어지지. 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그러면은 이 중력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구와 M1 사이에 만류인력 법칙이 작용을 해서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M1을 놓으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지구가 오는 거는 기준점으로 잡는 거니까 실제로 M1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안 움직이고 얘가 움직인다. 아이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은 이 M을 갖다가 지구를 기준점으로 뒀기 때문에 M1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에, 요게 만약에 M1이라는 물체가 있으면은 작용하는 힘이 딱 있기 때문에 딱 붙어 있던 것을 갖다가 떨어져서 H1이라는 높이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은 힘이 있고 이동한 거리 L이 있으면은 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W가 존재하는데 힘과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W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H1까지 올리는데 에너지가 있고 H2만한 높이를 갖다가 옮기는데 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얘가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얼마만한 크기? M1의 GH1만큼의 크기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만큼 올라갔을 때는 M1에다가 G의 H2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있는 물체, M1의 물체와 이 점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 두 점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가 있습니다. 차가 바로 H2-H1에다가 M1 곱하기 G가 돼요. 그러면은 저 위치 에너지 차나 그 다음에 지표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H2만한 거리에서 그 다음에 다시 얼마만큼 왔냐면 H3인데 요거는 2H2-H1 여기에 있는 물체 H3만한 높이인데 그 H3가 2H2-H1이라는 거리가 돼요. 거기에 있는 물체하고 여기에 있는 물체 요 두 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나 요것도 보면은 M1의 G에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니까 H2-H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차나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차가 같기 때문에 요 두 점 사이에 있던 위치 에너지 차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 있냐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점 차의 차가 어디 있냐,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차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요 두 점 사이 H2와 H1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리를 나타내요. 메타. 자, 이거는 중력장에서 얘기하고 이걸 갖다 전기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거리가 포텐셜로 바뀝니다. 자, 기준점을 만드는 어떤 차지 Q가 있어. 얘는 안 움직여. 가만히 고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얘가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플러스 Q1이라는 차지가 있어. 이걸 일직선상에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 Q1이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Q를 하죠. 당기는 이 만류력하고 같이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Q가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Q1이라는 차지가 있으면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힘을 받으니까 요 위치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고 여기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위치 에너지 차 W2는
요 2에서 1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토탈 차지 양은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차예요. 그래서 두 위치 에너지 차입니다. 차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1에서 2까지 힘 F에다가 거리 DL을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 힘은 갈수록 달라집니다. 왜? 이 절대점 Q로부터 거리 R에 따른 함수가 되는 거니까 R에 의해서도 힘이 바뀌는 거니까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는 항상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고 지금은 힘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힘이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요 안에 힘을 갖다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이게 정기적인 힘이에요. 후론 포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차지를 플러스 Q1을 이렇게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 W는 움직이는 차지 양 Q1의 크기에 의해서도 비례하게 될 거고 이렇게 씁시다. W가 힘 F로부터 W가 힘과 거리의 적분값인데 힘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힘이 앞으로 빠지고 나온 값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요 힘은 누구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어떤 Q1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힘 F는 Q1에 비례해요. 왜? Q1하고 당기는 힘이니까 어차피. 그렇죠? 쿠론 포스니까. 쿠론 포스라는 것은 두 개의 차지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Q1에 비례하는 거니까 어떤 비례 상수 빼고 Q1에다가 DL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걸 갖다가 비례 상수를 A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Q1 곱하기 A의 인테그랄 DL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포텐셜 V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전압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포텐셜이라고 정의하니까 중간과정 다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W는 포텐셜 V에다가 움직이는 차지 Q를 곱하면 토탈 에너지가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M1에서 1에서 2까지, R1에서 R2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요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요점과 요점의 포텐셜 차가 V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W가 뭐가 됐죠? M1의 G에 H2-H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가 M1이 Q에 해당되는 거고 G 곱하기 H2-H1이 전이차 V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력장에서는 1m 올린다. 전기장에서는 1V를 옮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장에서는 거리 메다로서 위치 에너지 차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고 전기장에서는 전이차 V로 옮길 건데 이 높이하고 개념은 좀 달라요. 전기의 힘은 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온 사방으로 전기의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전기장은 어느 방향이냐?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쪽을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높은 점과 낮은 점을 갖다가 우리는 전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포텐셜인데 이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V라고 씁니다.
라지 V로 쓸 수도 있고 스몰 V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전이차. 그 다음에 단위는 볼트라고 씁니다. 다른 건 다 다른데 얘 포텐셜만, 볼테이지만 전압만 같다는 거예요. 기호도 V고 단위도 V고. 그러니까 단위와 기호가 같은 거는 유일하게 전압만 있다. 볼테이지만 있다. 자, 그 다음에 1볼트의 정의는 1쿠롬의 차지를 1쿠롬의 전하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양이 1줄일 때 1볼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1쿠롬의 차지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줄이라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전이차 V는 1볼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쿠롬을 1볼트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줄이다. 그래서 공식은 W는 움직이는 데 차지양 Q와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전이차 V를 곱하면 된다. 자, 1쿠롬 차지를 1볼트 옮기는데 1줄, 2볼트 옮기려고 그러면 2줄이 필요하겠죠? 5볼트 옮기려고 그러면 5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하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전하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요. 자, 그걸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께 헤로드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건전지가 있는데 얘가 1.5V죠, 그렇죠? 건전지 하나면 1.5V니까 두 개를 합시다. 그래서 건전지 3V, 두 개가 들어가서 3V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다 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차지 Q가 단위 시간당 1쿠롬의 차지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건전지 아래쪽에서 건전지 위쪽으로 차지를 옮기면서 몇 줄의 에너지를 차지가 가져갔냐면은 3줄의 차지 에너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와요. 와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역시 3줄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요 도선은 위치 에너지가 낮고 요 도선은 위치 에너지가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건전지는 낮은 위치에 있는 전하를 갖다가 끄집어 올려서 높은 위치로 올려주고 꼬마 전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에너지가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꼬마 전구. 그래서 그 에너지를 빛으로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는 전이차, 얼마만한 전이차, 얼마만한 차지가 움직이냐에 의해서 낮은 쪽에 전이차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은 차지가 에너지를 가져갔고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 차지가 에너지를 내놓게 되고 그러면은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누구의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바로 전하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위치 에너지가 높다 낮다가 전압이 높다 낮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는 낮은 위치에 있는 전하를 높은 위치로 옮겨주는 그래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높은 위치 에너지를 낮은 위치 에너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 것을 소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고 건전지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 자,
VAB라는 건, VBA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B점의 전압인데 기준점이 A점에 비해서 B점이 얼마나 높은지를 따지는 겁니다. 즉, 전압은, 즉, 포텐셜은 전압은 상대값으로 표현한다. 항상 그래요. 전이 차니까 두 점의 전압의 차니까 반드시 상대값으로 표현한다. 즉, B점의 전압을 표현하는데 이게 A점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또는 C점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VBA하고 VBC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B점의 전압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고 기준점이 A냐 C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전압을 표현할 때 두 점 사이의 전이차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절대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A점이 있는데 A점에서 B점 사이 또는 C점 또는 D점 이렇게 전이차를 표현합니다. VBA, 그 다음에 VBCA, 그 다음에 VDA 이렇게 표현해요. A점에 비해서 D점의 전압, A점에 비해서 C점의 전압, A점에 비해서 B점의 전압인데 이 전체가 하나의 회로도로에 들어가 있고 A점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산다면 B점의 전압은 VB, C점의 전압은 VC, D점의 전압은 VD 이렇게 기준점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VB, VC, VD라고 절대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정하면은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되고 기준점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항상 상대값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VBA와 VAB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요. 뭐 이런 게 있죠. VA와 A 사이, A점에서 A점까지의 전이차는 같은 점이니까 전이차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VA와 A점과 B점과 C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VBA, 여기서 VCB, 그 다음에 전체 길이를 VCA라고 둔다면 VCA는 VCB 플러스 VB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첨자를 갖다가 이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B를 이어서 CB, BA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VAA가 제로면 VAB 플러스 VBA, 즉 요 안에 B를 였습니다. B를 넣으면 VAB 플러스 VBA가 되는데 이것이 제로. 따라서 VAB와 VBA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요 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에 A점이 있고 VAA는 VAB 플러스 VBA, VAB 플러스 VBC 플러스 VCA. 그러니까 용 고양 오고 얘를 두 개로 나누고 는 VAB 플러스 VBC 플러스 얘 정말 또 D를요 VDA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A점, B점, C점, D점을 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DA,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CD,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BC. BC.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AB. 그래서 VAB, VBC, VCD 플러스 VDA가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전압을 다 더하면 제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키로프 전압 법칙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VBC가 10V, VBD가 5V, VAD가 7V일 때 VAB는 자, 중력장에서 높이를 얘기할 때는 그 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이만 따지는 거니까 옆으로 가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이를 따질 때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만약에 가장 낮은 C점으로 잡는다 하면은 VBC가 10V라는 거니까 C점을 기점으로 해서 10칸을 가면은 B점이 있다는 거예요. 10V만큼 올라가면은 B점이 있고, 그 다음에 D점을 기점으로 B점이 5V라는 것은 VDB는 마이너스 5V입니다. 그래서 B점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5V, 5V 5칸을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 점이 D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가 7V다. 그럼 D점을 기점으로 해서 7칸 올라가니까 여기에 2칸 가는 2V만큼 가면 A점이 있다. 그랬을 때 B점을 기준점으로 A점의 전압 VAB는 바로 2V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수식에서 VAB는 VAD 플러스 VDB, AD가 얼마냐면 7V, VDB는 BD가 5V니까 DB는 마이너스 5V, 그래서 2V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전력은 전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기적에서의 힘을 의미하는데 이걸 갖다가 파워라고 정의를 해요. 자, 중력장에서 에너지 W는 힘 F에다가 거리 쪽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W가 만들어집니다. 즉, 어떤 힘을 가해서 그 길이를 얼마나 갖느냐가 토탈 에너지 W로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전기장에서는 이게 길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류라는 것은 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만큼 갖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헤로도에서 건전지에서 출발해서 꼬마 전구를 만들었을 때 이 도선은 정건전지와 꼬마 전구 사이의 거리를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에서는 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거리 대신에 시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어떤 힘 F에다가 시간을 적분을 했을 때 토탈 W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P를, F를 이걸 갖다가 파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는 기호로 P를 써요. P를 쓰고 단위는 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W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와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 힘을 갖다가 F라고 안 쓰고 이걸 갖다가 전력인 P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 W는 P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력 P는 토탈 에너지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얻어지고,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은 토탈 에너지는 전압과 움직이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압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시간의 함수가 아닌 하면 앞으로 나오고 dt분의 dq가 될 거고, 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전류 I 값이 됩니다.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곱이 바로 전력이 된다. 자, 전력은 이거는 소모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자, 전력이 뭐냐 하면은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는 소모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모 또는 공급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할 수도 있고 공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회로 소자가 있고 전이차가 V가 있고 I가 이렇게 흐를 때, V가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높은 거니까 전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움직여요. V가 양이면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P는 V 곱하기 I인데 이때는 소모가 일어나고, 만약에 V가 음이 되면, 이것이 음이 되면 이 점보다는 이 점이 전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움직였을 때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래서 P는 크기는 V 곱하기 I인데 그것은 공급이 돼요. 이 공급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차지한테
그러니까 전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소모는 차지로부터 밖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발전소의 원리, 건전지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건전지에다가 꼬마 전구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으면은 건전지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꼬마 전구는 소모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여기서 소모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고 전하 V가 있으니까 건전지로 봐서는 낮은 위치 에너지에서 높은 위치 에너지로 전하가 움직였으니까 공급이 되고, 꼬마 전구로 보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하가 움직였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회로 소자가 있는데 양단이 걸리는 전압 위에가 높고 아래가 낮은데 5V. 그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3A가 흐르면은 15W라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압이 밑에가 플러스고 위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15W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이니까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밑에서 위로 움직이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소모가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낮은 쪽의 위치 에너지에서 높은 쪽의 위치 에너지로 움직였으니까 에너지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력은 에너지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써야 됩니다. 즉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모하는 에너지니까 시간당 얼마나 소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1년 동안에 1주를 공급하는 거하고 1초 동안에 1주를 갖다가 공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가정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선풍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TV가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전등이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선풍기는 100W짜리, 좋거나 50W, 청소기는 2kW, 그 다음 에어컨은 1kW, TV는 100W, 그 다음에 냉장고는 50W, 그 다음 전등은 10W. 10W가 아니고 보통 50W 이렇게 쓴다며. 그런데 선풍기는 더울 때 한 4시간 정도 쓰고, 그 다음 청소기는 0.5시간, 그 다음 에어컨도 한 더울 때 쓸 거니까 4시간 정도 쓴다고 보고, TV는 한 10시간 정도 본다고 보고, 냉장고는 24시간 가동이 될 거고, 전등도 밤에 한 10시간 정도 켜놓는다고 봤을 때 하루에 사용되는 에너지. 자, 하루에 4시간을 썼고 50W니까 200W 곱하기 1시간이 3600W. 이 50W라는 것은 1초 동안에 50Joule이니까 200Joule 곱하기 3600Joule. 600시간, 3600초. 그 다음에 2000 곱하기 0.2, 1000, 10,000 줄 곱하기 3600. 그 다음에 얘는 4000 곱하기 3600. 그 다음에 얘는 1000 곱하기 3600. 그 다음에 얘는 1200. 1200. 맞나? 120. 1200 곱하기 3600. 그 다음 얘는 500 곱하기 3600. 그래서 다 더하면 1200, 5200, 6200, 7400, 7900 곱하기 3600줄. 이걸 갖다가 우리는 7900 와트 아워. 그러니까 1시간 7900W를 1시간 사용하는 거나 같다. 왜? 3600초는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와트 아워는
3600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7900Wh니까 7.9kWh가 되고 이것을 한 달에 사용한 걸로 따지면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니까 30, 21, 39, 27 그래서 23초 237kWh. 그래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쓴 총 전기량은 237kWh. 줄로 따지면 237 곱하기 1000 곱하기 3600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kWh는 전력이 아니고 에너지다. 킬로와트까지는 전력인데 아워라는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된다.